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중요한 맥락을 찾고자 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의 문을 활기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깊이 있게 해부해볼 자료는 그 2026년 03월 9일 금융 AI AX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제목만 딱 들으면 뭔가 숫자랑 차트만 빽빽하게 채워진 아주 딱딱한 문서 같죠? 약간 건조하고 복잡한 기술 보고서처럼 들리긴 하죠. 네, 맞아요.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이 리포트 헤드라인을 그냥 줄줄 읽어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이 순간 AI의 공격적인 도입이라던가 갑작스럽게 얼어붙은 디지털 자산 규제, 또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안 위협이 우리의 지갑, 그리고 일상적인 금융생활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해독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죠. 이 리포트가 특히 매력적인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수준의 브리핑이 아니거든요. 지금 금융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기술이 우리 사회 인프라나 거시경제 그리고 정치적 규제랑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고 타협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아, 생생한 축소판. 좋은 표현이네요. 네, 각기 다른 방향으로 튀는 것 같은 뉴스들을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면 결국 2026년 현재 금융시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주 선명한 궤적이 나타납니다. 그 흥미로운 궤적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 화두는 단연 AI가 바꾸는 금융의 최전선입니다. 리포트를 보면 주요 은행들이 일제히 AI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실무에 투입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단순한 챗봇 수준을 넘어선 AI 에이전트의 등장이더라고요. 네, 에이전트 AI가 핵심이죠. 기존에는 대출 하나 받으려고 해도 서류 심사에만 며칠씩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 에이전트가 도입되면서 그 승인 과정이 수일에서 단수분 만에 끝날 거라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엄청난 도약 아닌가요?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은행들이 코딩이나 기술 자체보다 현장 중심, 즉 금융의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금융의 본질이요? 네, 하나금융의 사례를 보면 방향성이 명확해요. 이들은 기술보다 현장을 강조하면서 AI도 금융을 이해해야 한다는 철학을 내세웠어요. 단순히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인간 은행원이 하듯 이 고객이 왜 대출이 필요한지 맥락을 파악하는 실무형 AI를 목표로 하는 거죠. 아, 코딩 실력보다 맥락을 아는 AI가 먼저라는 거군요. 재미있는 건 다른 대형 은행들의 접근법도 각자 색깔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변화를 담당할 AX 혁신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신설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조직 자체를 뜯어 고친 거죠. 반면 신한은행은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20조 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공급에 AI를 투입하겠다고 밝혔거든요. 20조 원이요?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게다가 AI PB, 그러니까 인공지능 프라이빗 뱅커를 기반으로 한 신한 SOL, MTS까지 내놓았습니다. 내 스마트폰 안에 수십억 자산가들만 누리던 PB가 24시간 상주하는 셈이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KB금융의 행보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춤형 자산 관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여성 부점장 100명과 함께 리더십과 AI 소통을 강조하는 컨퍼런스를 열었거든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결국 그걸 다루는 건 사람의 소통 능력이라는 걸 간파한 보죠. 기술을 논하는 자리에 이 무단의 리더십이 등장했다는 게 참 인상 깊네요. 그런데 시중은행들 말고도 전혀 예상 못했던 공공기관에서도 AI 도입이 활발하더라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억 사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허그 업무가 사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보증심사나 채권 회수 같은 건 수많은 변수와 법적 제약이 얽혀 있어서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AI를 적용한다는 건 AI가 이제 보조를 넘어 주도적으로 실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아, 확실히 그렇네요. 그리고 NH 농협 사례도 독특했어요. 맞아요. 농협은 자신들의 특수성을 살려서 AI 방역 점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이색적인 활용을 보여주고 있죠.
범용 기술인 AI가 각 기관 생태계에 맞춰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이제 점심시간 쪼개서 은행에 줄 서던 시절은 끝난 거네요. 스마트폰 속 AI가 내 자산을 관리해주고 대출 심사도 몇 분 만에 끝내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하나 듭니다. 모든 게 AI로 자동화되면 이걸 악용하려는 범죄자들에게도 완벽한 사냥터가 열린 건 아닐까요? 정말 예리한 지적입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리포트의 두 번째 핵심 주제가 바로 이 혁신의 그림자, 지정학적 위기와 진화하는 보안 위협입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과거엔 그냥 어눌한 말투로 전화 거는 보이스피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금감원이 발령한 소비자 경보를 보니까 거시적인 국제정세의 불안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네, 지금 중동이나 미국,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이잖아요. 사기꾼들이 이걸 이용합니다. 맞아요. AI가 진짜 외신 뉴스룸이랑 딱 같은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유가 급등이나 환율 폭락 같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고수익 투자 사기를 친다는 거잖아요. 사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정부의 비대칭성과 글로벌 경제의 불안 심리를 초고도화된 AI 기술로 낙역하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랑 은행들의 방어 전략도 아주 다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랑 아날로그 방식이 총동원되고 있던데요. SKT가 10개월 미사용 회선을 일괄 차단하는 피싱 위장막을 시행했잖아요. 대포폰의 뿌리를 아예 물리적으로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아주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방어죠. 그리고 우리은행이랑 LGU+가 외국인 유학생들 모아놓고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직접 진행한 것도 기술이 못 닿는 사각지대를 사람 손으로 메우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재미있는 역설이 생깁니다. 결국 AI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선 다시 AI를 써야만 하거든요. 창이 AI면 방패도 AI여야 한다는 거군요. 네, 기술적 공방전 양상인데요. 리포터를 보면 망물리 환경에서도 VPN이 여전히 핵심 보안책으로 쓰이고 있고요. 기업들은 아예 외부 개입을 차단하는 자립형 보안을 구축 중입니다. LGU+와 퓨리오사가 공동 개발하는 기업용 서버린 AI 솔루션이 대표적이죠. 소버린 AI라면 비유하자면 구글 같은 공용 주차장 말고 우리 회사 앞마당에 전용 주차장과 독자적인 AI 비서를 구축하는 개념이잖아요. 데이터가 밖으로 안 새어나가게요. 정확합니다. 대신증권의 안심 MTS도 같은 맥락이에요. 고객의 평소 거래 IP나 투자 패턴을 AI가 학습해뒀다가 해외의 낯선 곳에서 이상한 고위험 투자가 시도되면 인간이 개입하기도 전에 AI가 즉각 차단하는 선제적 방어 시스템입니다. 와, 0.1초 단위의 알고리즘 공방전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적인 방어가 치열한 사이 아예 규칙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디지털 자산 규제 폭풍과 핀테크의 생존 전략입니다. 기술이 빛의 속도로 앞서가면 제도는 숨을 헐떡이며 쫓아가게 되죠. 지금 가상자산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 가이드라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달러에 고정되어 있어서 코인 시장의 기축통화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엄청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네, 기업 즉 법인이 USDT나 USDC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진입로가 폐쇄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이 상황에 대해 정치 규제적 맥락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직 리포트에 명시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 방향과 코인 거래소 지분 제한을 두고 정부와 여야 정당 간의 견해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입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치열한 논쟁 자체가 진행 중이라는 팩트가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규제의 룰이 당장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기업들이 가만히 앉아있을 리는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이른바 원래 투트랙 전략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규제가 막심이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는 상황입니다. 한쪽으로는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 컨소시엄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웹3 지갑을 개발하고 있죠. 웹3 지갑이면 중앙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고객이 직접 자산을 보관하고 결제해야 하는 초개인화된 지갑이잖아요. 우리은행을 비롯한 빅테크, 핀테크들이 발빠르게 이 우회로를 뚫고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코인을 들고 있을 수 없다면 고객들이 활동하는 지갑 생태계 자체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우리카드의 사례도 흥미로운데요. 이들은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내세워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로컬 QR 결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규제를 피해서 아예 성장 잠재력이 큰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린 거군요. 생존 전략이 정말 치열합니다. 자, 지금까지 AI 기술 발전, 보안 공방전, 규제와 생존 전략까지 미시적인 팩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렌즈를 넓혀서 가장 높은 곳에서 조망하는 빅픽처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지배구조의 변화와 거시경제의 경고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대출을 수분 만에 승인하고 수만 건의 데이터를 차단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과연 누가 통제하고 책임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금융권 지배구조의 판도가 바뀌고 있거든요. 네, 주요 금융제주들 이사회 명단을 보니까 확 달라졌더라고요. 우리금융, 신한금융, BNK금융 등이 앞다투어 유정혜 씨 같은 AI 데이터 전문가를 사회이사로 영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CEO 정관까지 개정하고 있죠.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AI 전문가를 앉힌 겁니다. 하나은행의 사례는 더 선제적인데요. ESG 평가 항목에 전통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AI 윤리, 알고리즘 투명성, 데이터 보호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AI가 내린 단 한 번의 편향된 판단이나 데이터 유출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평판 리스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을 윤리적으로 통제하는 게 금융사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기업 단위의 변화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에서도 묵직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강력한 경고 내용이었죠. 한국 경제가 AI 및 반도체 부문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거시적 리스크 분석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수출 1등 공신이긴 하지만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죠? 맞습니다. 글로벌 경기나 AI 산업 사이클이 조금만 출렁거려도 국가 경제 전체의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호황기엔 좋지만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물 경제를 강타하면 그 충격파가 엄청날 거란 얘기죠. 수출길이 막히거나 반도체 사이클이 하강하면 바로 무역 수지 악화와 환율 급등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그저 뉴스에 나오는 거창한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퇴직연금 수익률, 그리고 해외여행 갈 때 바꾸는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입니다. 기술 트렌드와 거시경제가 여러분의 일상 지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체감하셔야 합니다. 결국 2026년 상반기 금융권은 삼중고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AI 혁신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해야 하고 동시에 규제, 보안, 거버넌스라는 무거운 과제를 헤쳐나가야 하죠.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청취자 여러분의 금융 경험 효율화로 이어질 텐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대출 승인을 수분 만에 결정하는 AI 에이전트, 사기를 막는 서버린 AI 보안 시스템, 규제를 우회하는 웹3 지갑, 그리고 AI 전문가로 채워지는 이사회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오늘 참 유익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금융의 모든 신경망이 차가운 알고리즘에 의존해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인간 은행원의 직관보다 데이터의 편향 없는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될까요? 와, 참 생각해볼 문제네요. 만약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이 닥쳐서 그 알고리즘이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그때 우리의 자산은 과연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입니다. 편안함 뒤에 숨은 통제권이 진정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서늘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의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통찰력을 한 뼘 더 높여주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번 깊이 있는 분석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